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미국 최상위권 사립학교는 보통 유학생을 전체 정원의 10%로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 10%를 놓고 전 세계 모든 수재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영주권자는 나머지 90% 자국민 풀에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가지고도 아니면 같은 스펙을 가지고도 훨씬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의 길,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가다 이민TV의 진행을 맡은 오승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정말 민감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같은 점수를 받고도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는다면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신분, 즉 영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20년 이상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으로 수많은 학생들을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킨 TNB 컨설팅의 육상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TNB 컨설팅 육상현 원장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바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영주권자가 유학생보다 입시에서 어느 정도로 유리한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자가 유학생보다 입시에서 많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자는 미국 내 자국 시민으로 분류가 되지만 유학생은 국제학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단순히 국제학생이냐 영주권자냐의 차이만으로도 입시 경쟁 구도가 달라지네요. 그럼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쿼터입니다.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미국 최상위권 사립학교는 보통 유학생을 전체 정원의 10%로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 10%를 놓고 전 세계 모든 수재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영주권자는 나머지 90% 자국민 풀에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가지고도 아니면 같은 스펙을 가지고도 훨씬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와, 10%에서 90%의 경쟁이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학비나 장학금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FAFSA를 통해서 정부 보조금, 무이자 대출, Need Based Scholarship 같은 막대한 재정 지원 기회가 열립니다. 반면에 유학생은 이 모든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액으로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학비 차이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기준으로 보자면 유학생은 1년에 약 9만 달러의 학비를 내거든요. 반면에 영주권자는 주 거주자 혜택을 받아서 5만 달러 정도만 내면 됩니다. 학비 차이가 거의 2배 가깝죠. 4년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결국 영주권은 입시 경쟁과 학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열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미국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영주권 취득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전후 시점에 따라 입시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고등학교 입학 직전 아니면 9학년 초반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 과정으로 평가하는데 영주권이 있으면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학생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학생에게는 분명한 벽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정원 제한과 낮은 합격률이라는 그 벽인데요. 예를 들어서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은 15%가 합격할 수 있는데 반해 국제학생은 5% 정도밖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같은 스펙이어도 아니면 같은 점수여도 경쟁률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재정 지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제학생은 대부분 정부 보조가 없거나 심지어 재정 필요를 공개하면 합격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FAFSA를 기반으로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셋째, 입시 컨설팅 입장에서는 이 점이 제일 중요한데요. 학생 활동과 연구 기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내부의 많은 연구 프로그램, 인턴십, 정부기관 프로젝트, 심지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열려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9학년부터 영주권이 있으면은 4년 동안 이 모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주권이 9학년 이전에 준비가 된다면 합격률, 재정,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입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9학년 전후 취득을 가장 이상적인 구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유학 중인 가정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아이가 장기적으로 미국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조기 영주권 취득을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입시 컨설팅은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좋은 활동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립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가정은 영주권이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 불가결한 전략입니다. 유학 비용을 아끼고 명문대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 영주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오늘 이야기 정말 유익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TMB 컨설팅의 육상현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아이의 입시 경쟁력, 장학금, 그리고 미래 진로까지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